보물창고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자석은 자신의 무게보다 12배 무거운 물체도 들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자성을 잃으면 가벼운 깃털조차 들어 올릴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 부류가 있다. 자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성을 잃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도 이런 사람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돈을 잃을 수도 있어. 남들의 비웃음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인생에서 거두는 결실이 적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기에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나도 자성을 띤 사람이 될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하는 비밀이란 바로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는 힘을 말한다.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 잠재의식의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얻으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지금부터 배워야 한다. 잠재의식의 힘을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간단한 기법과 절차를 따르면 잠재의식에 관한 지식을 쌓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참신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봄으로써 영감을 얻고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여 모든 소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잠재의식을 통해 지금 당장 현재의 삶을 더 위대하고 풍요로우며 다채롭고 고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잠재의식의 심연에는 무한한 지혜와 힘,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숨어 있다. 단지 그러한 자질이 개발되고 발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잠재력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만 하면 곧 형태를 갖추어 바깥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만약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사고방식이 편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잠재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올라 발명이나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참신한 예술 작품을 창조할 수도 있다. 잠재의식 안의 무한한 지성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선사한다. 마음을 열고 견문을 넓히면 잠재의식을 통해 얻은 지식이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발휘될 것이다.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 잠재의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려면 우선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원리를 생각해보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는 건 사람들 모두가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원리다. 어떤 종류의 물이든 상관없이 모든 액체는 물과 같은 성질을 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는 원리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토대를 완벽하게 쌓았다. 오늘날 엔지니어들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는 원리를 이용하여 관계시설부터 수력발전소까지 다양한 물 관련 시설을 설계한다. 또 다른 예시로 물질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원리를 살펴보자. 이 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된다. 쇠붙이를 가열하면 부피가 팽창한다. 쇠가 중국에서 왔든 영국이나 인도에서 왔든 물질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팽창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에 새긴 메시지가 조건, 경험, 사건으로 발현되어 우주라는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것도 보편적인 진리다. 잠재의식도 믿음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일종의 원리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기능하며 왜 믿음의 법칙이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마음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즉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믿는 것이고 믿음 그 자체를 신봉하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개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좁혀질 수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과 사건뿐만 아니라 조건과 행동은 생각에 대한 잠재의식의 반응이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깃든 믿음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하나지만 둘로 나뉜다. 이 책에서 나는 마음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개념을 파악하기에 더 쉬운 용어가 있다면 다른 말로 대체도 관계없다. 즉, 마음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을 정원에 빗대어 생각하면 마음의 두 가지 기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정원사다. 나는 온종일 잠재의식에 생각의 씨앗을 뿌린다. 이러한 생각의 씨앗은 습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에 대부분의 시간에는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지조차 모른다.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몸과 환경은 열매를 거둔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잠재의식이다.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이 자란다. 그런데 가시나무 씨앗을 뿌린 곳에 포도가 나고 엉겅퀴를 뿌린 곳에 무화과가 날 수 있을까? 이렇듯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상황은 그 결과다.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만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 평화와 행복, 번영의 씨앗을 심고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하며 선의를 실천하자.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이런 생각을 현재의식 또는 이성적인 마음에 완전하게 받아들이자. 훌륭한 생각의 씨앗을 마음의 정원에 꾸준히 심으면 눈부신 수확을 거둘 것이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배우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다. 외부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상황의 원인을 손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에 변화를 줌으로써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 한다. 원인이 있었기에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을 어이없게 허비한다. 삶에서 갈등과 혼란을 지우고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원인이란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자 현재의식에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원인을 바꿔야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풍요가 끝없이 펼쳐진 깊은 바다에 살고 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생각에 반응하고 현재의식의 생각은 무한한 지성과 지혜, 생명력, 에너지가 잠재의식에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오는 통로를 만든다. 잠재의식 안에 있는 지성과 지혜, 생명력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의 방향을 잡는다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 자신에게 돌아와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현재의식은 배의 조타시를 지휘하는 선장이나 항해사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선장은 배를 운항하고 기관실의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선원은 보일러나 기구, 측정기 등을 제어한다. 엔진룸에 있는 사람은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선장의 지시를 따른다. 만약 조타시를 지휘하는 선장이 나침반, 육분의 등의 기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 배는 좌초할 것이다. 하지만 배를 지휘하는 사람은 선장이기에 엔진룸에 있는 사람들은 선장의 명령을 따른다. 선장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선원은 선장에게 말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지시를 따른다. 선장은 배의 주인이고 선원은 선장이 지시하는 바를 수행한다. 현재의식은 육체, 환경,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자 주인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기초하여 내가 내리는 명령에 따른다.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혼잣말로 그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라고 계속 되낸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 물건을 사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것이다. 저런 차를 사거나 저런 여행을 가거나 저런 집에서 살 여유가 없어라고 한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내리는 명령을 따를 것이다. 그런 차나 집, 휴가를 누려보지 못한 채 상황이 여의찮았을 거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을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보물창고는 마음속에 있다. 어느 날 내 강의를 들은 적 있는 루스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자녀들을 키워 출가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75세이고 약간의 연금과 사회보장기금을 받으며 혼자 살고 있지요. 희망을 잃은 채 메마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잠재의식의 힘에 관한 머피 박사님의 강연 내용이 떠올랐어요. 믿음과 기대를 품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한다고 하셨지요. 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감정을 최대한 실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원하고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친절하고 사랑과 영성이 넘치는 남성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2주 동안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은퇴한 약사를 소개받았어요. 그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깊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되지 않아 저는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잠재의식에 내재하는 지성이 부부의 연을 맺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마음속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새긴 순간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잠재의식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위의 내용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에서 가져왔다. 시대를 막론하고 위인들은 잠재의식에 접근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공한다. 잠들기 전 잠재의식에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 시간에 눈이 저절로 떠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모든 생각은 원인이 되어 상황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보물창고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내면을 살펴보면 된다.